11월 19일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에 중요한 날이 다가옵니다. 최근 AI 버블이 꺼질 것과 엔비디아가 최고점을 찍었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분기 실적 발표는 단순한 실적 공지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의미 없는 주식 가격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주식의 가격 변화는 감정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식시장의 주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엔비디아의 향후 10년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본 요소들을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 요소의 불변을 이해해야만 단기적인 시장의 만변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요 기반은 어떤 4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이를 어떻게 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브리지워터, 소프트뱅크 등 기관들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줄인 배경에 있는 위험 신호는 무엇일까? 엔비디아의 친아들이라고 불리는 주식이 실적 발표 후 16% 폭락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엔비디아의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일까? 지리적 정치적 제약 속에서 중국 시장의 제한은 엔비디아에 실제로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인가?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지금이 엔비디아 주식을 사기에 적합한 시점일까? 이미 보유 중이라면 포지션과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해보자. 바로 계산 능력 수요이다. 수요야말로 모든 것을 이끄는 엔진이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의 흔들리지 않는 수요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해보겠다. 첫째, 기술 거인의 생존 수요. 처음에 기술 회사들이 GPU를 구매하는 것은 서버나 대역폭을 구매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생산 도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라는 4대 핵심 고객은 총 2,670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올해 그들의 총 자본 지출은 약 3,683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수치다. 이 엄청난 투자의 뒤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확장 논리가 아니라 생존 철학이 있다. 현재 AI 시장은 수익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치 초기 석유 채굴처럼 승자 독식의 구조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약 36개의 기업만이 전체 산업의 99% 수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대 기업들이 지금 투자하는 돈은 본질적으로 10년 후에도 내가 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티켓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계산 능력에 대한 투자는 자신의 생존권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얻는 수익을 포기하고 가장 좋은 GPU를 자사 AI 제품에 우선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거대 기업들에겐 GPU를 외부에 빌려주는 것보다 자사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구매 논리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가격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전략적 가치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계산 능력은 이제 최고 AI 기업들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트로픽은 계산 능력이 부족해 사용자에게 속도 제한을 두어야 했고 오픈 AI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끔씩 의도적으로 응답 속도를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수요가 명확히 존재하지만 계산 능력이라는 천장에 의해 강하게 제약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석가들은 만약 이들의 핵심 계산 능력이 2배로 증가한다면 수익도 동일한 규모로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속해 있었지만 잠시 보류된 수익을 직접적으로 해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칩은 이제 더 이상 부가적인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산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저층의 생존 불안이 바로 엔비디아 수요의 단단한 첫 번째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 국가 차원의 전략 수요. 만약 기술 회사들이 칩을 구매하는 이유가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주권 국가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는 이유는 미래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계산 능력 경쟁은 이제 상업적 전장이 아닌 국가 전략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까지 전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엔비디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가 수준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구매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비축입니다. 이 배경에 있는 논리는 완전히 상업적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한 국가에게 있어서 구매 결정의 핵심 동력은 더 이상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국가 주권, 산업 안전 및 미래 경쟁력입니다. 과거 국가들이 석유와 식량을 비축한 것처럼 디지털 시대에서는 계산 능력이 바로 디지털 석유이며 국가 운명과 관련된 전략적 자원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구매에서는 가격이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곡선은 여기서 수직선으로 바뀝니다. 이는 칩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새로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들은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가 의지의 주입은 엔비디아의 수요에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를 더해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회사들의 상업적 수요 위에 더 큰 비용을 따지지 않는 수요원을 얹어놓은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계산 능력 수요의 안정성을 국가 안보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다음 내용이 더 흥미롭습니다. 영상이 길어서 아직 다 못 봤지만 일단 좋아요와 소산을 해두면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셋째, 속도만이 유일한 왕도. 계산 능력의 가치는 단순히 모델이 작동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모델이 얼마나 빨리 실행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AI 제품의 사용자 경험에서 중요한 요소인 속도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속도는 유일한 왕도입니다. 구글의 고전적인 연구는 이미 밝혔습니다. 웹페이지 로딩이 100ms 빨라질 때마다 전환율이 8% 증가한다고요. AI 대화에서는 이 법칙이 무한히 확대됩니다. 응답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용자의 기다림에 대한 불안은 줄어듭니다. 대화의 흐름과 즐거움은 더 강해집니다. 사용자 충성도, 결제 의향 및 충성도가 함께 급증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뒤에는 강력한 도파민 순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도파민은 우리 뇌 속의 즉시 보상 신호입니다.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면 우리는 즉시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뇌는 도파민을 분비해 정말 좋다, 다음에도 또 써야겠다 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이 바로 모든 중독성 소비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AI 세계에서는 계산 능력이 이 핵심을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통화입니다. 거대 기업들은 AI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알고리즘 돌파, 불확실성이 크고 운에 달린 부분이 많습니다. 데이터 축적, 진행 속도가 느리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계산 능력 향상, 가장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자본만 투자하면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사의 경쟁 속에서 거대 기업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자본을 엔비디아에 투자하여 속도를 직접 구매하고 사용자 경험의 전장에서 도파민 순환의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엔비디아의 기본 여건이 이렇게 탄탄한데도 왜 시장에서는 대형 투자자들이 지분을 줄이거나 심지어 공매도하는 신호가 나타나는 걸까요? 먼저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는 3분기에 엔비디아 보유 지분을 무려 65.3% 줄였습니다. 소프트뱅크는 10월에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하며 약 58억 달러를 현금화하고 투자 포지션을 오픈 AI 등 AI 프로젝트로 전환했습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대형 기관이 엔비디아 지분을 줄인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GPU의 수명 감가상각이 그들의 보유 신뢰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감가상각이란 기업이 비싼 장비를 구입한 비용을 예상 사용 기간에 나누어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 사용 기간이 짧을수록 기업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고 해당 연도에 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핵심 인식은 AI 인프라는 수명이 있으며 생각보다 더 짧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대형 기업들은 서버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MSFT, 구글 같은 대형 기업들은 서버의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AI GPU는 완전히 새로운 자산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낙관적인 가정을 뒷받침할 충분한 역사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매도가 잡아낸 회계적 틈새입니다. 빅쇼트의 실제 모델인 마이클 버리는 클라우드 거대 기업들이 AI 칩의 사용 수명을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 이러한 GPU의 실질 경제 수명이 2-3년에 불과한데 장부상 5-6년으로 감가상각한다면 감가상각 비용이 과소평가되어 이익이 체계적으로 과대평가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회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 자체가 공매도 세력의 중요한 논리적 지점이 됩니다. 더 직접적인 압력은 기술의 빠른 진화에서 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플래그십 GPU의 업데이트 주기를 과거 2년마다 한 세대에서 거의 1년마다 한 세대로 단축했습니다. 젠슨 황도 공개적으로 농담하듯 말했습니다. 블랙웰이 대량 출하되면 거의 아무도 허퍼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멀쩡한 많은 고가 GPU가 경제적 의미에서는 이미 구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부상 수명과 경제적 수명이 뚜렷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원래 GPU 장기 보유의 확고한 지지자로 여겨졌던 코어 위브는 실적 발표 후 주가가 16% 폭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 수요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제3자 데이터 센터 개발 지연으로 연간 가이던스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코어 위브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잔혹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수요가 강력하더라도 하류 인프라 병목으로 인해 많은 고가 GPU가 데이터 센터에서 대기 상태로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효 상태는 GPU가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며 공매도 세력이 제기한 실제 수명이 짧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줍니다. 브리지워터, 소프트뱅크처럼 위험 대비 수익 비율을 핵심 제약으로 삼는 대형 기관에게는 고평가 구간에서 회계와 공급이라는 이중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에 의해 감가상각 가정이 재평가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지분을 줄이고 수익을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브리지워터, 소프트뱅크처럼 위험 대비 수익 비율을 핵심 제약으로 삼는 대형 기관에게는 고평가 구간에서 회계와 공급이라는 이중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에 의해 감가상각 가정이 재평가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지분을 줄이고 수익을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AI 인프라의 수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번 사서 오래 쓰는 방식은 불가능하며 자연스럽게 교체와 업그레이드로 이어집니다. 챗GPT 출시 전후를 기점으로 계산하면 전 세계 첫 대규모 AI 인프라 물결이 이미 거의 2년간 펼쳐졌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초대형 데이터 센터들이 순차적으로 첫 AI 하드웨어 교체 시점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자본 지출 구조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성장 지출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성장 지출, 덜하게 유지 지출의 이중 구동 구조로 점차 진화하게 됩니다. 후자는 본질적으로 주기적이고 반복 가능한 구매입니다. 만약 이전 물결이 신규 수요로 인한 물량 확대에서 주로 비롯되었다면 유지 지출은 엔비디아의 비교적 예측 가능한 갱신 수요를 추가해 주어 데이터 센터 사업이 단순한 단발성 급증이 아니라 업데이트 주기가 겹쳐진 성장 플라이휠처럼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공급망의 움직임 역시 이러한 중장기 판단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젠슨 황은 고급 공정 주문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TSMC가 3nm 등 첨단 공정에서 대규모 증설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호황 정점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비교적 확실한 AI 칩 수요에 맞춘 생산 능력 배치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물론 이를 절대 변동이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산업 최전선 참여자들의 시각에서는 현재가 단순한 단기 호황이 아닌 하위 수요 구조 변화에 의해 움직이는 중장기 사이클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금 중국 시장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은 엔비디아의 현지 전망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엔비디아가 고급 칩을 팔지 않고 제한 버전 칩을 제공해도 중국 시장은 받아들일 수 있었고 모두가 곧바로 한마음으로 대체제를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번스타인의 예측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중국 AI 칩 시장 점유율은 2024년 약 66%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다가 2025년에는 조금 넘는 54%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22%포인트 감소 뒤에는 시장 전체 논리에 근본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는 객관적으로 화웨이, 캄브리아, 하이광 등 중국 토종칩 기업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했습니다. 이 보호막 안에서 중국 칩들은 귀중한 전략적 기회 시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당장 단일칩 성능으로 엔비디아의 최고 블랙웰 아키텍처와 정면으로 맞설 필요 없이 거대하고 긴급한 중국 연산력 시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2027년까지 중국 시장에서 AI 칩의 절반 이상 55%이 국내 기업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2023년에는 이 비중이 5분의 17%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즉, 시장 판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황인 훈젠슨, 황이 중국 시장 점유율 20% 때문에
긴장한다고 생각하나요? 그가 진짜 우려하는 것은 기술 봉쇄로 인한 장기적 전략 리스크입니다. 기술 봉쇄 때문에 중국은 완전히 독립적인 AI 체계를 스스로 구축하게 된 것이죠. 이는 마치 이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가 자신의 전기를 쓰도록 하는 글로벌 AI 대전력망을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개인 발전기를 스스로 만들어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밀려난 것이죠. 지금은 발전 효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대신 외부 전력망에 대한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은 오히려 서투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불법 복제를 어느 정도 눈 감아준 덕분에 모든 경쟁자를 제쳤고, 반대로 오피스 불법 복제를 강하게 단속한 결과 오히려 WPS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영리한 방식은 적절한 통제입니다. 사용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실적을 보면 지난 분기 엔비디아의 실적 자료에는 이미 중국 지역 매출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 이후 곧바로 다시 치솟아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글로벌 AI 대세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 증가가 단기적으로 중국 매출 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분기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글로벌 수요 둔화나 기술 장벽이 무너졌다는 위험 신호만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지정학적 요인이든 단기 이익 전망 때문이든 모두 더 큰 장기 성장에 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투자는 결국 우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엔비디아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하드웨어 회사 한 곳을 사는 게 아니라 AI 시대에서 가장 확실한 삽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넓고 깊은 경제적 혜자를 보고 가는 거죠. 이렇게 독점적 우위를 가진 기업들은 단기적인 변동은 그저 잡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센 파도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엔진을 가진 가장 정확한 항로를 그리는 그 거대한 배를 선장처럼 선택하고 묵묵히 그 배에 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기고 함께 소통해주세요. 떠나시기 전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매번의 참여와 소통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질의 미국 주식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